4월 2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던 휴원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휴원수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6일 날 방송을 하면서 역시 휴원수는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윗골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았겠죠. 영업이익이 540억 나오는 회사고 또 순이익도 560억, 시총이 7,700억인데 1조가 넘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휴원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과 관련해서 주가 상승하고 또 화이자 도입 때문에 또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죠. 휴원스는 러시아 백신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보톡스 관련도 있고 또 희귀병에 대한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있는 그런 굉장히 미래 성장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적으로는 시총이 1조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나와라는 종목 하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나와가 37,000원대부터 고점에서부터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평선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20과 200일선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지워보면 이제 이게 이평선 매매만 한다 그러면 120과 200일선을 깨버려서 더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좀 좁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추세선으로 대응했다고 그런다면 추세선 매도 대응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단 추세에서 걸리고 이제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디서 이제 저점을 잡느냐는 거죠. 어디서 저점을 잡느냐,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평선 매매만 한다 그러면 저점을 못 잡아요. 근데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목균형표는 거래했던 자리들을 구체화시킨 가격이란 말이죠. 이평선은 종가를 반영하지만 일목균형표는 고점과 저점을 다 평균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매물대의 자리를 알려주죠. 상승을 했을 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 이렇게 저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도를 해야 되고, 이제는 매수 지점을 알려고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의 일목균형표 구름층 바로 보이진 않지만 바로 왼편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하단 자리, 이런 자리가 다 매물대의 지지를 알려줍니다. 일목균형표는 이제 선행 스팬이 있죠. 과거에 거래했던 자리에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안내를 해주는데, 앞서 보이는 이 자리는 과거 어디서 거래했던 곳이냐면 바로 이런 자리, 왼편에 거래했던 자리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앞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격대는 바로 그 전에 앞서서 거래됐던 가격들의 평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매물대죠. 그러면 미래에도 그 가격대에 오게 되면 지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때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매도 않고 기다렸던 분들은 그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죠. 자기가 샀던 가격이 있으니까 그 아래 빠지지 않도록 매수로 받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 3만원대 또는 29,500원대 3만원짜리는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다나와의 경우 이제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재무 구조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2천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70억 400억, 영업이익률을 따지면 20%의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은 3, 400억대,
부채는 낮고 유보율은 높습니다. 부채는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부채는 20%도 안 되죠. 20%도 안 되고 유보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회사입니다. 다나와는 다 아시다시피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죠. 가격 비교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로 최저가 그리고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컴퓨터 전문 마켓플레이스는 샵 다나와 서비스도 하고 있죠. 자, 가격 비교하는 회사가 뭐 얼마나 주가 부양이 있겠느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자,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나와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교에 하는 사이트 이 다나와의 앞으로의 전망들. 자, 여기 보시면 다나와에 대해서는 이제 넥스트 쿠팡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회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이 회사가 이제 가격 비교 플랫폼 기업으로 트래픽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신규 고객이 늘고 있다는 거. 광고 사업이 있죠. 안정적인 성장의 광고 사업이 있고 또 PC 케이스를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넥스트 쿠팡으로도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다음에 쿠팡을 이을 주자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항상 이 다나와가 꼽혀지고 있고요. 또 다나와뿐만 아니라 에누리닷컴도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나와, 에누리닷컴 같은 가격 비교 서비스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다. 또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나와는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쿠팡이 2월 달에 뉴욕 증시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더 올랐죠. 쿠팡의 후광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후광 효과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쿠팡 상장 이후에 재료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다나와의 주가가 37,000원까지 올랐고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네이버의 그런 네이버 밀려서 사업성이 부족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가격 비교 사이트 어바웃을 오픈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했다라는 것이 있죠. 이베이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베이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다나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자리매김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성장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역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성장 없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매출액, 또 영업이익, 그리고 배당 성향도 있습니다. 배당도 하고 있죠. 꾸준히 배당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배당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일단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주범이었죠. 연기금이 주범이었고 그런데 기타 법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기타 법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가운데서 기타 법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보게 되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죠.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매도를 볼 때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것은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공매도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내재적인 가치는 별로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공매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펀더멘털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나와 같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계속 실적이 증대하고 있고 신용 비율도 1.2%로 약하고 외국인 보유도 적정선에 있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 영업이 370억 정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3,900억은 저평가죠. 영업이익이 3, 400억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은 6천억, 7천억 가도 상관은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나와에 대해서 3만원 이하가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락을 하면서 60주선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60주선. 60주선 가격이 29,800원이죠. 29,800원이고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상단이 있어요. 구름층 상단이 얼마냐면 선행스팬 2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을 하회했을 때 29,800원과 29,900원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만원이 깨지는 순간에는 매수로 감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봉상에서는 목표가를 저는 33,000원대. 그러니까 3만원이 깨졌을 때 매수해서 10%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월봉에서는 이제 5월선을 깬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이 이제 4월 28일, 4월 30일이면 장을 마감합니다. 이번 달 마감합니다. 그럼 4월 30날 과연 이 5월선을 회복하느냐? 29일 목요일 날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29,800원대까지 와서 29,800원대까지 와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 이 5월선을 회복하는 시나리오 32,000원이죠. 그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도 간다 그러면 금요일 날 7% 이상 상승이 나와야 돼요. 6에서 7%. 그러면서 5월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33,000원 가격대는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33,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3,500원. 그러니까 다나와는 이제 3만원이 깨는 순간에 매수가 됐을 때 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튈 수도 있다. 32,000원대까지 확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공매도 타겟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 공매도 타깃이 됐다가 매수세가 붙어버리게 되면 공매도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해야 이익을 보는 게 공매도인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그것을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와는 실적주로서 저가의 기회는 바로 저로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저는 3만원 이하가 되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29,800원부터 3만원까지는 매수를 감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33,000원에 단기 저항이 있어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리는데 월봉상에서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다나와 한 종목만 분석을 했습니다. 재무구조 괜찮고 최근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만 기타 법인의 매수가 계속 있다는 거.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도 여전히 보유는 17에서 18% 계속해서 17에서 18%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외국인이 완전히 매도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이고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꾸준히 오르면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5, 60%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요. 매출액 또 이익 실적 좋고 또 수급 면에서도 뭔가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 또 재료 면에서 또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은 3만원이 깨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